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러시아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죠. 정말 왜 남의 나라의 전쟁에 끼어듭니까? 윤석열이 미국 똘마니 짓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기관 총탄 430만 발이 폴란드에 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살상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와 10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러시아가 경제 보복은 물론 군사 보복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한미일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종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불개입,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어기면 실정법 위반이기에 현직 대통령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인터뷰 발언은 지원 범위를 인도 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긋는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이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 자,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한 농장을 박살내고 그 농장주는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 농업 인력의 80%에서 90%가 외국인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근로자, 계절 근로자 등 합법적인 외국인 농업 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상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한동훈의 법무부는 정말 무자비하게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에서 고 석재 씨는 고구마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썼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단속반원 10명이 그 농장으로 들이닥쳤고 농장주 고 씨는 농번기에 이르면 다 죽는다 이렇게 외쳤지만 끝내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이후 고 씨는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를 찾아가서 한여름 땡볕에서 함께 농사일을 도와줬던 그들에게 1인당 70만 원의 귀국 비용을 쥐어준 뒤 돌아왔습니다. 농장을 쉴 수 없었던 고 씨는 법무부 직원들이 쉬는 법정 공휴일만 골라 다시 외국인 노동자를 기용해서 숨바꼭질 농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단속반은 끈질겼고 외국인 노동자 6명을 또 잡아갔습니다. 이후 고 씨는 불법 고용으로 외국인 노동자 1인당 2,300만 원 안팎의 범칙금 통보서를 받습니다. 어림잡아 5천만 원이 넘는 범칙금 폭탄을 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유서를 썼죠. 어차피 다 망해 죽어 나자빠지는데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더라고요. 마을 야산에 올라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 저를 애타게 찾는 마을 방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가족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미수에 그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외면한 무차별적 단속으로 농심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대책도 대안도 없는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실적 올리기식 단속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불법을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 이처럼 여주 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법무부의 단속을 받은 곳이 3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농민들은 이제 거리로 뛰어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합법을 쓰고 싶은데 쓸 방법이 없다고. 이것을 한동훈에게 묻는다면 법과 원칙대로 뭐 어쩌고 하겠죠. 그런데 그 잘난 법과 원칙은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소유 건물에 불법 증축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한 취지 제가 이번에 상세히 봤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겠다. 하지만 1년째 사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초 문제 제기를 했던 송기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관장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한동훈 건물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부천시 오정동 행복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증축물에 대해서 불법이 맞다고 확인해주면서 지금부터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한동훈의 입장을 물었는데 별도로 답변을 안 드린 것으로 정리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떼거지로 와서 막 잡아가고 수천만 원 범칙금 무는데 한동훈은 뭐 법을 어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답변도 안 해. 그리고 이렇게 한동훈의 내로남불이 드러나는 이 기사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댓글창이 흥미롭습니다. 이 기사는 4월 19일 0시 1분에 업로드된 기사입니다. 새벽에 업로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이 200개 정도 달렸었고 지금은 400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자, 최상위 점유한 댓글들을 보면 모두 한동훈을 두둔하는 댓글입니다. 그리고 0시 20분, 22분, 24분, 20분, 21분, 0시 18분 이렇게 기사가 업로드된 지 불과 22분 만에 마치 링크를 타고 온 댓글들이 일순간 상위를 점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한동훈의 댓글 부대가 흔적을 뚜렷하게 남겼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이미 너희들이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좋아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승민이 당선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미는 김은혜가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탄생한 겁니다. 즉, 한 빠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물어 뜯을 것입니다.